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여전히 20만 건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레벨이고요. 더욱이 이제 계속 청구 건수 보시게 되면 바닥을 찍고 이때가 22년 9월 17일이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업이 된 사람들이 빠르게 직장을 찾지 못한다는 뜻이죠. 고용 환경이 나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여전히 해고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추이가 여전히 이 25만 건 아래에서 들쑥날쑥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수준엔 가깝지 않다라고 보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실업률을 이야기할 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이 데이터가 실제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아직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실업률을 언급을 하면서 이를 근거로 경제가 어느 정도 침체는 피한 거 아닌가? 하방 사이클로 진입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를 이 두 가지 지표죠. 실업률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가 임박하기 직전까지는 매우 평안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특히 주가 같은 경우는 경기도 마찬가지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후행으로 나타나는 게 경기, GDP, 그리고 고용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럼에도 이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소한 몇 가지의 변화를 갖고 경기를 좀 전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사전에 감지할 만한 분석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이런 가설이나 검증은 사실 엄청난 좀 시간이 필요하죠. 분석의 시간이 필요하기보다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이게 맞냐 틀리냐 따져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매번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보게 되는 확증 편향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맞냐 틀리냐 매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는 전체 레벨이 아직은 낮다. 과거 대비 30만 건 정도는 올라와야, 오히려 35만 건 정도는 돼야 경기 침체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20만 건 초입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다. 지금과 같은 레벨이죠. 언급하면서 단순하게 지난 30만 건 이상이 되어야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절대 건수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죠. 즉, 단순히 숫자가 낮아서 레벨이 낮았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실업률 관련해서도 지금 클리브랜드 연은의 보고서를 갖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실업률과 경기 침체 주기와 관련해서 전체 실업률이 레벨 다운이 됐다, 이 말씀을 드렸고, 왜냐? 경기 침체 빈도가 잦았던 것과 지금 10년 단위로 좀 크게 늘어났잖아요. 여기와 여기가 조금 간격이 벌어지면서 실업률의 전체 레벨이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클리블랜드 연은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실업률과 실업률 추세를 추정하는 이 추세선이 이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실업률이 4% 초반대만 오더라도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드렸었죠. 또한 보고서에서는 경기 확장 구간, 지금이죠. 침체 전까지 이렇게 음영이 없는 이런 경기 확장 구간이 실업률이 낮아지는 구간을 매우 높은 정확도로 분석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번 사이클에 실업률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3.4%라는 실업률, 역대 최저 실업률을 찍으면서 이 기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 바닥을 찍고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3.9%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업률도 절대 레벨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과거 사례를 보면 4% 초반에서도 더 낮은 구간에서도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부분은 결국 최근에 자연 실업률이 낮아진 것들과 함께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면서 최근 관심을 받은 게 이제 샤메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실업률이 너무나 후행 지표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게 치솟기 전에 경기 침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석을 샤메 법칙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예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야기할 때 2달 전인가 9월 달에 한번 올렸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그때 샤메 법칙의 유사성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업률의 샤메 법칙처럼 충분히 그 유사성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실업인의 고용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관련 데이터로 분석을 한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도 단순히 실업률처럼 레벨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주간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율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린 것이죠.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절대 실업률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왔냐 이거를 따지는 게 샤메 법칙이잖아요. 그 부분이 실업률뿐만 아니라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도 충분히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다가 관련 보고서를 찾은 거고 이 영상을 한 2달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청구 건수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높냐 낮냐 이거죠. 지금 23만 건 정도 되니까 여전히 낮다.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데 사실 경기 침체는 그거보다는 이 증가 속도와 증가 속도의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나오는 데이터는 좀 편차가 심하죠. 따라서 그런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3개월 이동평균으로 데이터를 뽑았고 그리고 이 3개월 이동평균과 이전 12개월 기간의 최저점 사이의 백분율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논리가 샤메 법칙과 비슷해요. 실업률의 샤메 법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25만 건 정도의 실업수당 청구가 나오더라도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징후로 해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최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2개월 전 최저치보다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거를 계산을 한 것이고 9월달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25만 건 정도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전 레벨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이 된 겁니다. 최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 계속 청구는 35% 수준을 기록한 것이고 좀 지난 자료긴 한데 여전히 보시게 되면 절대 레벨 자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도 경기 침체에 임박한 그런 징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니까 충분히 적용이 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증가율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이 30만 건, 오히려 35만 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입이 35만 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침체 직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초입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분석 자료에 의하면 35만 건, 30만 건 이상이 아니고 25만 건 정도만 되어도 경기 침체를 충분히 예고할 수 있는 레벨이다. 경기 침체가 임박한 징후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분석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실업률의 절대 추세선과 샤메 법칙의 논리가 모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업률의 절대 레벨이 낮아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더불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도 단순히 집계된 건수만 보는 게 아니로 뭐 실업률의 샤메 법칙과 비슷한 이런 유사성을 갖고 분석을 해보면 지금 30만 건이 아니고 25만 건 수준, 지금이죠. 그 정도 수준에서도 경기 침체의 진입 초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꾸준히 강조하지만 고용 환경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고요.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충분히 데이터가 반영을 못하고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사후적으로 요건 관련 데이터가 아마 연구될 그런 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레벨 다운이 됐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어찌됐든 이유가 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고용주들이 더 이상 뭐 해고를 안 하고 뭐 근로시간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런 인구 통계학적 뭐 변화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결국 자연 실업률 자체가 기존에 5%로 보던 거에서 지금은 4%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뜻은 전체 실업률 레벨도 떨어졌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그 레벨 자체도 다운된 것입니다. 이때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게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뭐 평균 21만, 22만 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초과 저축액이 줄어들고 있고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25만 건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가 미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 또한 실업률의 샤메 법칙처럼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좀 말씀을 드렸었죠. 샤메 법칙이라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근 3개월 이동평균이죠. 실업률을. 그리고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점보다 0.5%가 높으면 경기가 침체에 접어든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걸 자기 이름으로 법칙으로 만든 건데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 이 얘기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그 말씀까지 드려야 되겠네. 지금 10월달 실업률이 3.9%가 찍혔으니까요. 이 3.9%가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만 나오면 샤메 법칙의 0.5%포인트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다음 달에 4%를 찍는다? 그러면 그 기간이 더 짧아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몇 달 남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실업률이 4.1, 4.2를 넘어서게 되면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된 이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샤메 법칙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3.9가 유지만 돼도 결국에는 이미 바닥에서 0.5% 이상 높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침체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가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지수가 있습니다. 인버트 된 거고요. 뒤집어 놓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규 수업 청구 건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계속 상승 추세일 수밖에 없는 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업률 계산식을 놓고 봤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달 62.7%를 기록을 했는데 뭐 사실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코로나 직전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63.3이 평균 수준인데 요만큼만 회복이 되더라도 실업률은 4.3%가 돼요. 지금의 고용률로 계산을 해보면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3.9%라는 실업률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그런 추세는 너무나 분명하고요. 현재의 고용 상황 더 나빠지지 않고 현재의 고용 상황만 유지가 돼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실업률은 금방 오르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